가방 하나 옮기려고 했었고 일당 10만 원인데 거기 잘못해서 가담하다가 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변호사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이스피싱에 잘못 연루되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외국인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이제 유학을 와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알바를 이제 구하던 도중에 한 광고를 보게 된 겁니다. 건강식품 관련된 업무를 할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광고를 보게 됐어요. 대화 어플을 통해서 위챗으로 담당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노인들에게 건강상품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건강식품을 판매한 대금을 수거해오는 일이다 라는 설명만 간단하게 받게 된 거죠. 아르바이트를 한 첫날에 업무 지시한 장소에 가서 업무 지시를 한 대로 차 밑에 놓여있는 어떤 가방을 가지고 오라라는 업무 지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방을 가지고 가려던 도중에 그 옆에 잠복해 있던 경찰들에게 발각이 돼서 붙잡힌 상황이었고, 1심에서 이 피고인에게 징역 몇 년 구형이 나왔는 줄 아세요? 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자,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이야기에 따르면 현직 경찰도 보이스피싱 당한 경험이 있다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정말 이게 보이스피싱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서 수사기관, 법원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무죄를 받았는지, 결국에는 이게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이 피고인은 실제로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만약에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나와야 되는 사안이죠. 보이스피싱의 가벌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말 알고도 가담했다면 이건 선처를 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몰랐다는 점을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통해서 제가 입증을 했는데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아르바이트를 한 첫날이죠. 피고인이 위챗으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도 위챗에서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위챗에서 본인에게 아르바이트 일을 시킨 사람이 첫날부터 일을 하기 전부터 먼저 사전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고, 그런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고 첫날에 어디로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럼 글로 나갔겠죠. 그 이후에 또 일을 시키는 사람이 어디로 가세요, 골목을 꺾어서 일로 가면 차량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가면 보인 거예요. 그 밑에 가방이 있으니까 들고 오세요 라고 하면서 사전부터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얘기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한번 의심은 해볼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걸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단계별로 본인의 말대로 하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코로나다 보니까 비대면 업무가 워낙 일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의심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봐도 그냥 좀 잘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 입장에서는 시키는 대로 가서 어디로 오세요, 뭘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정신이 또 없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한 첫날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를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다는 점, 사건 첫날에. 그 다음에 위챗 내용을 전부 다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피고인한테 달라고 해서 무슨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 어떤 식으로 말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이스피싱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저는 전체 다 뽑아서 경찰에 제출을 했고요. 법원에서도 이미 경찰에서는 이런 걸 다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고, 검찰에서도 이거 기소를 했죠. 근데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전 충분히 다투면서, 자료는 경찰 단계에서 제출했지만 법원에서 한 번 더 다툰 겁니다.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재판관님 이러면서. 어디에도 뭐 가방에 현금이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보이스피싱이라거나 이런 점을 유추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라는 점을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피고인은 알바 경험도 전무했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유학생이었다 라는 점을 또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상시적으로 봤을 때 어떤 차량 안에 3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이 들어있었거든요. 그 가방 안에. 그런 3천만 원이나 되는 현금, 거금이 들어있는 가방 안에 그리고 현금이 들어있을 거라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을 한 거죠. 그리고 가담 횟수도 한 번에 그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한 적이 없죠. 일당이 당시 10만 원이었는데 당연히 중간에 잠복 근무를 하는 경찰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 10만 원을 가져올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을까, 이 사안에서? 경찰에게 신고한 사람이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은 차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살던 집이 주택이었어요. 3층짜리인가 주택이었는데 1층에 주인집이 있고 2층에 이제 위에 이제 세대로 산 사람들이 있겠죠. 그 세대로 산 청년이 우연히 1층 아주머니가 통화하는 내용이 들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뭐라 하고 돈을 어디다가 가방에 넣어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뭔가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을 한 거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그 출동을 해서 잠복을 하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돈을 넣은 가방을 거기 내놓고 경찰은 그 주변에서 지키고 있었던 거죠. 피고인에게는 전과도 없었고 여러 가지 이런 몰랐었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를 잘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잘 이런 부분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지. 야, 정말 보이스피싱 요즘에는 기소당하면 거의 다 유죄 나오고 유죄 나올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실형입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 구형에서 4년이나 구형을 했다는 거. 이 정도면 거의 피해액이 한 4, 5억 원이 넘어가는 사기죄와 동일한 구형의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그냥 생각을 해보면 가방 하나 옮기려고 했었고 일당 10만 원인데 거기 잘못해서 가담하다가 징역 4년 나오면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난다고 하면 얼마나 피고인 입장에서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나도 모르게 가담할 수 있으니까 정말 가담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만약에 연루된다면 정말 매우 엄격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